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라플라스 2차원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푸는 첫 번째 연습을 해봤는데, 연습을 한 건 뭐냐면 변수를 분리를 해서 separation of variable을 통해서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한 쌍의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면 우리가 적당한 함수의 형태를 찾을 수 있고, 그 중에서 특히 y에 해당되는 거는 x에 해당되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했더라? k squared x 마이너스 k squared y. 다음과 같이 놓고서 우리 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exponential 펑션이 나왔고, 여기서는 사인 혹은 코사인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1학기 때 고전역학을 배웠을 때 moment of inertial tensor를 principal x 모먼트를 찾을 때 우리 어떻게 했냐면 매트릭스를 다이어고널라이즈 하는 소위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풀었죠. 다음과 같은 형태도 우리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뭐냐면 어떤 식에다가 어떤 함수에다가 어떤 오퍼레이션, 지금은 y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오퍼레이션이죠. 어떤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그게 자기 자신에 비례해. 다음과 같은 형태예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요게 컬럼 벡터고 요게 매트릭스면 우리가 그 매트릭스에 대한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고, 요게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면 미분 방정식을 푸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에요. 사실 일반적으로 또 같은 형태죠. 그래서 뭐냐면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뭐냐면 여기 있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푸는 게 스텝이 두 개죠. 하나는 이 식을 만족하는 아이겐밸류가 뭐냐, 그 다음에 그 주어진 아이겐밸류에 대한 아이겐 펑션이 뭐냐라는 걸 우리 풀었죠.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 이게 상수로 주어졌을 때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겐밸류가 뭐냐, 이건 어디서 아이겐밸류를 구하는 조건이 여기서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나오죠.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아이겐밸류를 주어지고 그 아이겐밸류에 대한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시 그 나온 솔루션은 컴플리트 셋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서로 오소고널한 릴레이션을 가져서 우리가 지금 보는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봤던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보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을 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똑같은 형태로 주어져요. 이것도 물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에요. 하지만 이 경우는 양쪽이 다 막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소위 막혔을 때 나타나는 아이겐밸류는 디스크리트한 a분의 n 파이로 주어졌었죠. 여기서는 한쪽이 무한히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쪽이 터져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k는 이 식만 가지고는 연속적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지만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푸는 건 사실 기본적으로는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거랑 똑같은 형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수학적으로 그런 거고, 수학적인 걸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다음과 같은 2차원에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비록 주말이 지났지만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았으므로 우리 몇 개의 예를 더 풀어보면서 그 마음의 평화를 얻으면서, 항상 근데 내 강의는 마음의 평화를 주지 않고 3차원 다른 좌표계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어보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2차원에서의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두 번째 예제, 결국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나가면 힘드니까 우리 조금씩 바꾸면 되죠. 어떻게 바꾸냐면 이번에 역시 2차원이니까 C 방향으로는, 나 그림을 잘 못 그리네. C
x 잘 그리는 거야 못 그린 거야? 못 그리고 있지. 여러분들은 모르죠. 다음과 같이 x y c 이번에는 역시 C 방향으로 2차원 G의 인디펜던트 하려면 C 방향으로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리언스가 있으니까 요런 단면이 직사각형인 파이프가 이렇게 쭉 C축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Y축으로의 높이는 요 높이는 A, 그 다음에 이게 내 좌표축을 잘못 그렸네. 이렇게 돼서 그림이 항상 문제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높이가 A 마이너스 B B. 여기 단면을 보면 내가 굉장히 이상하게 그랬지만 XY 단면을 보면 X Y 여기가 마이너스 B B 높이가 A인 이런 직사각형의 파이프가 C축으로 무한히 펼쳐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한쪽은 이쪽 면 그러니까 단면을 보면 이쪽에 해당되는 게 어떤 V 이번엔 처음부터 복잡하게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이건 상수라고 해봅시다. 한쪽은.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면은 전부 다 포텐셜이 0인 경우. 아니지. 지금 이쪽이랑 요 양쪽 면은 V0. 여기랑 여기는 V0. 여기랑 여기는 제로인. 다음과 같은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진 경우. 항상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관심 있는 공간에 모든 서피스를 전부 다 둘러싼 서피스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 줘야 되죠. 다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 그림은 그지같이 그렸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선 우리가 풀어야 될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V가 제로. 어디서 제로냐면 여기랑 여기니까 이게 뭐야? Y가 제로인 경우랑 A인 경우. 또 하나는 이거니까 X가 마이너스 B일 때는 컨스탄트인 V0.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똑같이 separation of variable을 하면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조심해야죠. 왜냐하면 양쪽 끝이 다 막혔을 때 우리 지난번에는 한쪽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엑스포넨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를 선택하고 증가하는 함수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0으로 놓고 이걸 만족하게 했는데 우리 이제는 양쪽을 다 막아놨으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으니까 이 안에서 오실레이팅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때는 K 스퀘어가 양수냐 음수냐를 우선은 고민을 해야 돼. 이렇게 놓을 수 있냐? 이렇게 놓을 수 없으면 이게 오실레이팅 펑션이고 이게 엑스포넨셜리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함수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두 개를 골라야 돼요. 여기서 보면 이 대칭성이 있어요. 대칭성이 있다는 게 뭐냐면 X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y축 방향으로 엑스포넨셜 펑션이 있다고 하면 y축 방향으로 엑스포넨셜 펑션이 있다고 하면 e to the 엑스포넨셜이 증가하는 함수나 감소하는 함수나 어쨌든 증가하는 함수라도 여기서 일정한 함수인데 0인데 y가 증가하면서 0이 될 수가 없죠. 엑스포넨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는 여기서 0인데 쭉 올라가면서 여기서 0을 만들 수가 없죠. 엑스포넨셜이 증가하는 함수도 못하고 감소하는 함수도 안 되고 두 개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여기서 일단 같은 데서 시작했다가 하나는 엑스포넨셜이 증가하고 하나는 엑스포넨셜이 감소하니까 두 개를 더하거나 빼서 절대로 여기서 0을 못 만들어요. 따라서 이쪽으로는 엑스포넨셜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함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운더리 컨디션이 만약에 여기가 0이고 B0가 아니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0라고 하면 일단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형태로 놓을 수 있느냐?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K 스퀘어가 양수냐 음수냐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결정해야 돼요. 다음과 같이 놓고 그리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결정하면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 먼저 x를 보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b에서 그런데 포텐셜을 보면 포텐셜이 굉장히 시미트리가 많이 있어요. 무슨 시미트리가 있냐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죠. 이렇게 바꿔도 포텐셜이 똑같죠. 그러니까 x를 마이너스 x로 놓아도 포텐셜이 똑같아요. x를 마이너스 x로 넣어서 포텐셜이 똑같다고 하면 이 함수는 적어도 x에 대한 even 펑션이에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똑같은 함수고를 줘야 되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똑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와 b가 같아야 되죠. a와 b가 같으면 이거는 하이퍼볼릭 코사인 x, kx에 비례해요.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이거는 이게 같아야 되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kx c ky d 코사인 ky x의 디펜던스가 달라지죠. 물론 여기 상수가 1로 놓은 거는 아직 상수 이 상수에 다 흡수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가 0일 때 포텐셜이 0이면 이게 제로면 제로니까 c는 어느 값을 가져도 상관없지만 이게 1이니까 d는 0이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지는 거는 c 하이퍼볼릭 코사인 kx sin ky예요. 아직 바운더리 컨디션 하나 남았죠. 여기서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남았죠. 이게 뭐죠? y equal a에서 b가 0여야 되죠. 그러려면 sin ka가 0. 역시 여기서도 k가 a분의 n파예요.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구한 해는 솔루션은 some constant hyperbolic cosine a분의 n파이 x sin a분의 n파이 y 모든 이게 리니어하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메이션을 해줘야 되죠.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결정하나?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이거를 보고서 우리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른 바운더리 컨디션이 뭐냐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b일 때 b0라는 걸 아직 안 썼는데 아까 플러스 b를 넣든 마이너스 b를 넣든 똑같을 테니까, 왜냐하면 even x에 대해서 even 펑션이니까 이걸 집어넣은 게 뭐냐면
B0로 컨스탄트인 경우. 이제 우리 C 이걸 구할 수 있죠. CN을 구할 수 있죠. 양변에 sin A분의 N 프라임 파이 Y를 곱하고 Y를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그 적분한 값이 2분의 A 곱하기 델타 N 프라임이라고 했어요. 그죠? 모든 서메이션을 하면 N 프라임인 경우만 살아남는데 N으로 전부 다 바꾸면 CN 앞에 이제 이게 하나 더 붙어 있긴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죠.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야? 2 over 아니지, 잘 봐야지. 이거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2 over A 2분의 A 그 다음에 V0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sin A분의 N 파이 Y dy 이거 계산하면 되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계산했었죠. 적분을 하면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서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의 n승이니까 n이 2분이면 0 n이 홀수면 요거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다시 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만 보면 0 n 파이 n이 2분인 경우 n이 5분인 경우 따라서 우리 CN을 유니크하게 구했어요. CN 따라서 VXY는 4 V0 파이 n이 1부터 무한대가 아니지. 이제 오드만 계산하면 되죠. 홀수만 계산하면 되고 n분의 1 이걸 또 나눠줘야 되니까 하이퍼볼릭 코사인 a분의 n 파이 b 하이퍼볼릭 코사인 a분의 n 파이 x 사인 a분의 n 파이 y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이것은 모든 썸을 계산하려면 더럽죠.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n이 앞에 있는 n분의 1이 있으니까 처음에 몇 개의 텀을 더해주면 아주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이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뭐냐면 유니크하게 다음과 같은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2차원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3차원을 해보면 되죠. 3차원을 해보면 3차원 중에서도 물론 어려운 문제 말고 복잡한 문제 말고 여러분들한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볼 수 있는 간단한 example을 들어보면 세 번째 example 3차원 문제. 이건 그러면 어느 G에 대한 트랜슬레이션이 없는 걸 보면 되니까 이것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잘 그려야 되는데 X, Z, Y 그 다음에 YZ 플레인의 단면이 뭐야? 높이가 A, 이쪽으로는 B,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각형으로 둘러싸인 이 직사각형 통이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으로는 무한히 멀리 퍼져 있는 경우, X축으로 무한히 멀리 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느 쪽으로 가도 트랜슬레이셔널 인베런스는 없죠. X축도 한 반은 무한대로 가지만 여기 막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돼 있고, 이제
바운더리는 요 내면에서는 B가 0, 요 YZ 플레인에 해당되는 거는 YZ에 있으니까 적당한 함수. 이거는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포텐셜을 줄 거냐. 그래서 외부에서 주어진 함수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 경우. 그러면 우리가 풀고자 하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이제 이게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을 봐야죠. y가 0a인 경우, 그 다음에 c가 0b인 경우, 그 다음에 b가 b0 yz, x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b는 제로로 가는 거. 무한대로 갈 때는 포텐셜이 0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정해 봅시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포텐셜이 0이 되나요? 우리 지난번에 2차원인 경우에서 무한대로 갈 때 포텐셜이 0이 되지 않으면 그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없어요. 그죠? 엑스포넨셜이 증가하거나 엑스포넨셜이 감소하는 함수인데 그게 무한대로 갈 때 값은 무한대거나 0이니까 유한한 값을 가질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항상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하는 솔루션이 항상 존재하냐?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으면 3차원일 때는 어떻게 푸나? 2차원이랑 다른 게 뭐 있나? 그냥 이것도 변수를 분리를 해서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z만의 함수로 한번 써보지 뭐. 해서 안 되면 말고. 항상 이런 도전적인 자세로 해야죠. 일단 한번 해봐야지, 뭔가. 그렇지만 우선 2차원에서는 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첫 번째 거는 YZ는 X에 인디펜던트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만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이때는 파셜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여기 정할 경우에는 오디너리 데리버티브가 되고 두 번째에서는 XZ 곱하기 캐피털 Y에 대한 오디너리 2차 미분이 되고 맨 마지막 거는 XY 곱하기 Z에 대한 오디너리 데리버티브가 되는데 앞에 있는 양들이 있으면 전부 다 XYZ로 나누어주면 X제곱 Y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이 각각이 상수여야만 되죠. 어떻게 알죠? 이거를 이쪽 변으로 보내. 그럼 오른쪽은 x만의 함수, 왼쪽은 y와 z만의 함수가 모든 x, y, z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상수일 수밖에 없죠. 이게 상수야. 그럼 이제 2차원인 경우 우리 다 할 수 있죠. 각각이 상수여야만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요 각각이 상수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C1 세 개가 있으니까 좀 복잡해졌어. C2 상수가 세 개지만 세 개가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세 개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적어도 하나는 음수여야 돼요. 그죠? 이걸 만족하려면 그럼 이제 저거 하나가 음수거나 두 개가 음수거나 그 경우밖에 없죠. 근데 이 상수가 양수면
상수가 양수면 이 솔루션은 엑스포넨셜 함수예요. 자, 엑스포넨셜 함수가 가능한 유일한 방향은 x 방향이에요. 그죠? 무한대로 갈 때 0이 돼야 돼. 오실레이팅 펑션은 무한대로 갈 때 0이 안 되죠. 엑스포넨셜 펑션은 0이 될 수 있죠. 엑스포넨셜이 감소하니까. YZ 쪽은 다 오실레이션을 해야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두 개가 음수, 지금 두 개가 양수일 경우로 생각해 보면 돼. X는 항상 양수여야 돼. X축 C1은. C2가 양수면 가면서 엑스포넨셜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함수인데 한쪽이 0인데 다른 쪽이 0이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엑스포넨셜 함수는 없어요. 이거는 Y축도 그렇고 Z축도 그래요. 그래서 Y와 Z에 관한 상수 C2, C3는 음수가 돼야 돼. C1은 양수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돼. 이 C1, C2, C3를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서 물론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처음에 모르면 무식하게 다 놓으면 돼요. 엑스포넨셜 펑션으로 놔서. 그 다음에 골라내야죠. 그 중에서.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에 닥쳤을 때 이걸 어떻게 골라내지? 무식하게 해보면 돼요. 해서 안 맞으면 계속 버려나가면 되는 거죠. 그걸 내가 다 없애고 딱 답만 얘기한 거죠. 저걸 어떻게 하지? 여러 번 해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보면 C1이 이게 포지티브, 이 두 개는 네거티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놓지 말고 이 두 개가 네거티브 하니까 하나는 K제곱, 하나는 L제곱, K제곱 이렇게 놓으면 모든 걸 만족하는 식을 쓸 수 있죠. 이제 문제는 상수로 놨지만 상수를 결정하는 거는 요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바운더리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문제가 된 거죠. 우리 그렇게 쓰면 문제가 좀 더 3차원이 돼서 좀 복잡하지만 여러 번 더 쓰는 거에 불과해요. 아이디어는 똑같죠. 칠판이 좀 더 지저분해진다는 거 이외에는. 그래서 X는 솔루션이 A e to the 스퀘어 루트 K제곱 플러스 L제곱 X 플러스 B K제곱 플러스 L제곱 X. Y는 C sin KY 플러스 D 코사인 KY. C는 E sin LZ F 코사인 LZ. XYZ 솔루션은 다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되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B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 없어야 되죠. 자, 두 번째 Y가 0일 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Y가 0일 때 0이 되려면 이거 없어야 되죠. 자, 밑에 있는 거는 또 하나는 C가 B일 때, C가 0일 때 0이 되려면 이것도 없어야죠. 자, 남는 솔루션은 B.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는 거. K는 그럼 어떻게 주어지나? Y가 A일 때 0이어야 되니까 sin KA가 0이죠. K는 A분의 N파이 N이 1부터 코사인으로 나오면 n이 0부터일 수 있지만 밑에 있는 것도 여기서 보면 C가 B일 때
0이 돼야 되니까 sin LB가 0이니까 L은 B분의 N을 쓰면 안 되겠지. M 파이 다음과 같이 쓰고 따라서 VXYZ는 상수 C, 이거 다 BC 2를 곱해서 한 상수로 넣으면 되니까 C e to the 마이너스 파이 스퀘어 루트 A의 제곱. 복잡하네. M B의 제곱에 X sin A분의 N 파이 Y sin B분의 M 파이 Z. N, M에 의존하니까 이 상수도 틀림없이 N, M에 의존할 텐데, 그리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M이 1부터 무한대까지 썸을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거 결정해야 되죠. 이제 결정하는 방법을 알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안 쓴 게 뭐냐면, 여기서 x가 0일 때 값이 byz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안 쓴 바운더리 컨디션 x가 0면 이게 1이고 서메이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cnm sin a분의 n 파이 y sin b분의 m 파이 z 0 yz. 이제 우리 저기까지 나오면 여기 나오는 cnm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이제 알겠죠. 우리 요거 하나 있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양변에 sin a분의 n 프라임 파이 y를 곱한 다음에 y를 0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 2분의 a 곱하기 델타 nn 프라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죠. sin b분의 m 프라임 파이 z를 곱한 다음에 z를 0부터 b까지 적분하면 2분의 b 델타 mm 프라임 이 나오죠. 오스토고넬리티를 이용한 거예요. 따라서 머릿속에서 그걸 다 해보면 서메이션 cnm 2분의 a 델타 nn 프라임 2분의 b 델타 mm 프라임 이게 뭐가 되냐면 0부터 a까지 sin a분의 n 프라임 파이 y dy 인테그랄 0부터 b까지 dz sin b분의 n 프라임 파이 z v제곱 yz 를 계산을 하면 되고, 따라서 왼쪽에 서메이션을 모두 다 해주면 m과 n이 n 프라임일 때만 0이 아니니까 우리 이 식에서 보면 cnm은 nm으로 쓰면 요걸 프라임을 다 없애주고 ab분의 4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그 중에서 아주 스페셜 이그젬플은 저게 v0가 임의의 함수가 아니라 그냥 컨스탄트면 우리 좀 더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럼 cnm은
4배 B0가 바깥으로 나가고 AB 요거 적분한 거 요거 적분한 거죠. 두 개를 곱한 거지만 우리 요건 알아요. 이게 뭐였더라 지난번에 4V 밑에 주어졌는데 지난번에 아까 했었죠. 그래서 이걸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2배 A 나누기 N 파이 2배 B 나누기 M 파이 NM이 5 전부 다 5일 때 이렇게 나오니까 4배를 하면 16 MN이 이제 1부터가 아니라 전부 다 홀수인 거 NM e to d 마이너스 N A의 제곱 M B의 제곱 X sin A분의 N 파이 Y sin B분의 M 파이 Z 상수일 때는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쓰는 건 굉장히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폼으로 우리 표현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3차원인 경우도 해봤어. 그럼 이제 똑같은 3차원인데 지금까지는 카르티션 코디네이트를 썼지만 그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는 게 제일 낫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뭔지 알죠? R 원점에서의 거리 R Z축에서의 각도 세타 R 벡터를 XY 평면에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X축과의 각도 phi, 어즈미털 앵글 그 세 개로 나타나는데 그때 라플라시아는 쓰기도 힘들어. 이 식을 풀어야 되죠. 본 적 있죠? 유도하려면 힘들지만 본 적은 있죠. 한 번 유도한다면 그 다음에 유도한 건 잊어버려도 돼. 외우면 돼. 근데 너무 지금 보기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 먼저 2차원 다음과 같은 경우에 2차원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2차원을 만드냐면 그 시스템이 Z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경우 그런 걸 우리가 소위 어즈미탈 어시미트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어즈미탈 시미트리 내가 논문에서 자꾸 어즈미탈 어시미트리를 얘기하니까 어즈미탈 하면 자꾸 어시미트리가 어즈미탈 시미트리 그게 뭐냐면 Z축을 중심으로 돌리는 거에 대해서 시메트릭하면 어즈미털 앵글 파이의 인디펜던트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다 쓰기 귀찮잖아. 이게 0이에요. 어즈미털 시메트리가 있으면 이게 0이에요. 파이의 인디펜던트니까. 이게 어즈미털 시메트리는 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파이 인디펜던트다. 이 식을 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식도 더럽죠. 카르티션 코디네이트보다 훨씬 더럽잖아.
들어오는데 어떻게 풀지? 에이, 몰라. 또 변수를 separation of variable을 해봐 한번. 이건 테타의 대문자예요. 이래놓고 풀릴까? 식이 복잡한데 안 풀리면 말고. 그거죠. 이렇게 놓고 풀면 집어넣어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세타는 전부 다 R에 대한 미분이니까 세타는 상관없이 쭉 앞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라지 R이 있는데 이거는 R만의 함수니까 여기 있는 파셜 데리버티브가 전부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로 바뀌죠. 여기도 R 세타를 집어넣으면 R은 쑥 나와. 나머지는 세타에 대한 미분인데 그건 전부 다 오디너리 데리버티브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전체를 R 곱하기 세타로 나누면 R DDR R squared dr dr 플러스, 그리고 R제곱으로 다 곱했어요. R제곱을 없애도 되니까 dd 세타 역시 굉장히 불쾌하죠. 하지만 드디어 R만의 함수 세타만의 함수로 바꿨어요. 따라서 이건 상수야. 그죠?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왼쪽은 R만의 함수, 오른쪽은 세타만의 함수인데 R과 세타의 상관없이 똑같대. 항상. 그렇기 위해서는 그 값은 상수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separation of variable의 아주 유명한, 그리고 상수를 보면 어떻게 놓냐 하면 이렇게 놔요. L은 0부터 시작하는 인티저, 그걸 우리가 non-negative 인티저라고 하죠. 다음과 같이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상수라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놓나요? 내 맘이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상수가 특별한 값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실 구하려면 사실 양자역학에서 여러분들이 스페리컬 하모닉 스페셜 펑션을 배우면 아는데, 우리 그게 나오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사실 파이에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지만 파이의 separation of variables에서 파이를 보면 파이는 e to the I m 파이에 비례해요. 근데 한 바퀴 돌아도 함수가 똑같아야 되죠. 한 바퀴 돌아도 함수가 똑같아야 되면은 m이 정수여야 돼요. 그죠? m이 정수고 그걸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걸 보면 L은 m은 주어진 L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정수로만 가져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 여기 나타나는 거는 항상 이렇게 정수 두 개의 곱으로 쓰는 형태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자세히 배우고, 우리는 여기서 이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야 될 거는 L이 0 이상인 정수로 써진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R에 대한 건 R에 대한 건 어떻게 풀지? DDR
R제곱 dr 이게 LL 플러스 1 R이래. 이걸 어떻게 풀지? 잘 모르겠는데 R의 A승이라고 하면 어떤가?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물론 앞에 상수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죠? 리니어하니까. 한번 미분하면 R의 A-1승이야. 제곱을 넣으니까 R의 A 플러스 1이야. 한 번 더 미분하면 A 플러스 1 R의 A승이죠. 이걸 만족하는 A가 존재하죠. 오, 잘났네. 이걸 어떻게 알죠? 교수님, 제가 이 식을 보면 처음에 이 식을 끄집어내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을까요? 한번 해본 거죠. 처음에 사인으로 넣을 수도 있지만, 뭐 엑스포넨셜로 넣을 수도 있지만, 다 해보다가 안 되고 제일 쉬운 게 파워니까. 어쨌든 A를 구하고 싶으니까 A제곱 플러스 A L 플러스 1. 이건 어떻게 되지? A 인수분해하면 A는 혹은 L이에요. 2차 미분 방정식이니까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R은 R의 L승, R의 L 플러스 1승분의 1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에요. 나중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을 때 보면 이거 재밌는 사실은 R의 L승은 L이 0 이상인 정수면 이거는 R이 0인 곳에서 파이나이트 하죠. R이 0인 곳에서 다이버지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있는 공간이 원점을 포함하면 이 솔루션은 가질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관심 있는 공간이 무한대까지 퍼져나가면 이 솔루션 가질 수 없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한 스페리컬 쉘과 다른 스페리컬 쉘 사이라고 하면 두 개 다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원점도 제외되고 무한대도 제외되니까.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 원점에서 레귤러 솔루션, 이레귤러 솔루션이에요. 파이나이트한 거, 무한 다이버지 하는 거. 자, 이제 그러면 오케이. R은 그렇다고 쳐. 저건 어떻게 풀라고? 이건 어떻게 풀라고? 이거를 다시 쓰면 물리학에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에요. 수리물리 시간에 이거 다 배워야 돼. 그래서 스페셜해요. 이거의 솔루션이 스페셜 펑션 중에 하나예요. 이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 다음 같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그래서 이름도 있어. 그 이름이 뭐더라? 르장드르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수리물리 시간 아직 여기까지는 안 배웠나? 네라는 건 아직 안 배웠다는 뜻이죠. 오케이. 이 솔루션을 우리가 뭐라고 쓰냐 하면 PL 코사인 세타라고 써서 이거는 제일 높은 차수 코사인 세타의 L승부터 시작하는 건데 우리 이거를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이 솔루션을 어떻게 찾는가 하는 거는 자세히 배우고 우리는 그 답만 알면 돼. 답을 어떻게 아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거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보통은 코사인 테타의 L차 폴리노미얼이에요. L차 폴리노미얼이면 제일 높은 차수가 코사인 L승 테타라는 거예요. 코사인 테타 대신에 X라고 놓으면 이거는 우리가 소위 closed form, 한 줄로 쓸 서메이션이나 이런 거 안 쓰고 한 줄로 쓸 수 있는 폼을 우리가 closed form이라고 하는데, closed form으로 쓰는 거를 로드리게스 포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역시 물론 배울 거지만 그 결과만 이용하면 ddx의 L x제곱 마이너스 1의 L승 무서운 팩터가 앞에 막 붙어 있죠.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건 안 하고 우선 보면 x제곱의 제일 높은 차수가 x제곱의 2L승이죠. 그걸 x로 L번 미분했으니까 제일 높은 차수는 x의 L승이에요. 그 다음에 x가 이거는 안에 있는 이거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변하지 않는 이븐 펑션이죠. 요거는 x를 마이너스 x로 바꾸면 l에 따라서 부호가 다르지. l이 짝수면 플러스고 l이 음수면 l이 홀수면 마이너스죠. l이 짝수면 이븐 펑션, l이 홀수면 오드 펑션이에요. 앞에 이 그지 같은 무서운 팩터는 순전히 노멀리제이션이에요. 우리가 어떤 컨벤션을 쓸 거냐면 어떤 L 값에 대해서도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도록 정한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이 걱정되지. 이게 그래서 몇 개, 처음 몇 개만 우리 써보면 처음 몇 개는 중요해요. 처음 몇 개는 여러분들이 P 제로는 쉽지 뭐. 여기다 나 제로를 집어넣으면 1이지 뭐. 자, P1x는 x. 노멀리제이션이 맞죠? 1을 집어넣으면 1이고 역시 오드 펑션이죠. P2x는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이븐 펑션이면서 역시 x가 1일 때 P3는 다음과 같은 값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다음과 같은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자기하학에서 아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이 르장드르 펑션의 성질, 르장드르 펑션의 completeness, 르장드르 펑션의 오소고널리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내 강의 시간에는 그 결과만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것도 2차 미분 방정식이잖아. 근데 솔루션을 하나만 썼네. 다른 반드시 두 개의 인디펜던트 솔루션이 있어야죠. 근데 한 개는 테타가 1인 경우에 x가 1인 경우에 다이버지 하는 함수예요. 아까 r인 경우에도 r이 0일 경우에 레귤러한 거, 이레귤러한 거. 여기서도 테타가 0일 때 혹은 x가 1일 때 레귤러한 거, 이레귤러한 거. 우리는 테타가 0일 때 이레귤러한 펑션 물리적으로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 그건 없애요. 처음부터. 물론 만약에 테타가 0인 부분을 제외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으면 그때는 그걸 다 집어넣어야 되지만 우리 당분간은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도록 가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어떻다는 건데요. 어떻다는 거긴 솔루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가장 일반적인 거는 역시 리니어한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게 어지뮤탈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포텐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솔루션이에요. 이제 문제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면 그때에 따라서 AL과 BL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죠. 오케이. 다 됐어. 쉽네. 예를 들어 봅시다. L이 넌 네거티브 인티저고 세타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르장드르 폴리노미얼로 나온다는 사실만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 드디어 우리 솔루션 문제를 풀 준비는 돼 있다 이거예요.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첫 번째 문제, 유즈로 세타. 속이 빈 스피어에 반지름 R인 스피어에 포텐셜이 일반적으로 세타의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스피어가 있으면 폐곡면이니까 당연히 안쪽, 바깥쪽이 있죠. 안쪽과 바깥쪽은 아주 달라요. 그죠? 안쪽은 요 서피스로만 바운더리 컨디션이 결정이 되고, 바깥쪽은 이 서피스 플러스 무한대인 곳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결정해야 돼요. 두 개가 다르죠. 따라서 솔루션도 두 개가 다를 거예요. 먼저 인사이드. 인사이드는 R이 0인 것을 포함하죠. 솔루션은 파이나이트 해야죠. 인사이드에서는 이게 0이에요. BL은 0이에요. 따라서 B, R 세타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죠. B, R 세타는 우리가 아까 카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오실레이팅 펑션인 y에 해당되는 그 sin a분의 n 파이 y가 컴플릿 셋을 이루고 오토고널하다 그랬죠. 아이겐밸류가 리얼인 경우 가지고 있는 셋들의 펑션의 특징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PL 코사인 세타도 컴플릿 셋을 이루고, 물론 여기 이걸 x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그 다음에 오토고널 해요. 그래서 그 조건은 오토고널리티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PLX PL 프라임 X dx는 이거 아까 x로 쓴 거고, 우리 x를 코사인 테타로 쓰고 싶죠. 코사인 테타로 쓰고 싶으면 x를 코사인 테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0부터 파이, 원래는 파이부터 0까지인데 d 코사인 테타 dx가 마이너스 d 사인 테타가 되니까 PL
코사인 테타 P L 프라임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D 테타. 여러분들이 요거 잊어버리기 쉬워요. 잘 써야 돼요. 이게 L 같을 때만 0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값은 이 값은 이걸 어떻게 노멀라이즈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 흔히 아까처럼 PLX가 X가 1일 때 1로 노멀라이즈를 하면 앞에 붙어 있는 노멀리제이션 팩터가 다음과 같이 붙어요. 그럼 이제 쉽죠. 이게 양변에 PL 프라임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를 곱하고 테타를 마이너스 0부터 파이까지 적분해주면 어떻게 되지? AL 프라임 R L 프라임 적분하면 2 오버 2L 플러스 2L 프라임 플러스 1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B0 테타 P L 프라임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D 테타. 따라서 AL은 L 프라임을 다 L로 바꿔주면 되니까 2L 플러스 1 2배 R의 L승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V0 테타 PL 코사인 테타 사인 테타 D 테타. 이것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상수인 경우 나오면 PL 코사인 테타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 하나만 있는데 두 개 곱한 거 하는데 하나만 있네. 1 곱하기 PL 코사인 테타죠. 1이 P0 코사인 테타죠. P0 코사인 테타, PL 사인 테타. 남아있는 건 L이 0일 때만 나와요. 그죠? L이 0일 때가 뭐죠? 컨스턴트 포텐셜이죠. 바깥에가 컨스턴트면 안에는 항상 컨스턴트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특징이에요. 오케이. 이게 바깥이야. 안쪽이야. 바깥쪽은 R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다이버지 하죠. 바깥쪽은 그래서 AL이 0이에요. AL이 0이야. 따라서 VR 테타는 서메이션 BL R의 L 플러스 1 PL 코사인. 물론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BL R의 L 플러스 1은 PL 코사인 테타는 V0 테타. 따라서 BL은 아까처럼 2분의 2L 플러스 1 이번엔 R의 L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이것까지는 너무 일반적이라서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좀 더 피지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넷 차지가 없는 컨덕팅 스피어가 있는데 몇이야? 균일한 외부 전기장 2에 있는 반지름 R C 방향인데 외부의 전기장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안쪽과 바깥쪽의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되죠. 물론 C축에 대해서 로테이션하는 거에 대해서 시메트릭하죠. 2차원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풀면 돼요. 풀기 전에 이거는 방정식을 풀기 전에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많이 봤던 건데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차지는 이쪽으로 몰려 마이너스 차지는 이쪽으로 몰려. 그래서 요 유도된 전하가 만드는 전기 포텐셜과 외부에 있는 거랑 이게 만드는 전기장이랑 이게 만드는 전기장이 합쳐서는 이 안에서는 0 컨덕터니까 바깥에서는 이 일렉트릭 필드랑 이걸 합해야 되죠. 우리 그건 알아. 여기 이렇게 해서 생기는 포텐셜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인투이션을 얻기 위해서 다이폴이 있으니까 균일한 전기장에 다이폴이 있는 걸 생각하면 되겠네. 말은 좋아. 그럼 다이폴을 생각하면 다이폴 모먼트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이폴 모먼트가 얼만데 차지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알아야 되죠. 그래서 1학년 때 일반 물리랑은 달리 이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포텐셜이 얼마냐? 포텐셜을 알면 surface charge density를 구할 수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좀 더 정량적으로 2학년에서는 생기는 포텐셜이 얼마냐? 여기 surface charge density가 얼마냐? 아직 여러분들이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를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는 이거의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가 얼마냐? 다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서 우리 주기 위해서 여기를 포텐셜을 어스를 시켜서 0으로 잡아놓는. 그래서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넣으면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걸 잘 봐야죠. 조금 아까 이거 놓은 거 B제로 R이 R일 때 V는 C가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죠? 무한대로 가면 이거 있는 것처럼 안 보이죠? 멀리 가면 그냥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만 있죠? 이렇게 주어진 일렉트릭 필드만 있죠? 멀리 있으면 이 일렉트릭 필드를 주는 포텐셜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요거는 근데 다시 쓰면 C는 R 코사인 테타죠. R 코사인 테타로 주어지죠. 다음과 같이 우리 이제 쓸 수 있고 이제 다음과 같은 또 보니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하나 더 쓸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제는 뭐냐면 솔루션을 써야죠. 솔루션을 어떻게 쓰나? R이 라지 R인 곳에서
아까 우리 일반적인 솔루션 알고 R이 라지 R인 곳에서 포텐셜이 0이라니까 AL R의 L승 BL R의 L 플러스 1 이게 0이죠. 원래 서메이션이지만 각각 R의 L승에 대해서 R의 L승은 이게 PL 코사인 테타가 컴플리셋을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개수가 항상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보면 BL은 마이너스 2L승. 따라서 VR 테타는 AL R의 L승 R의 2L 플러스 1 R의 L 플러스 1 PL 코사인. 지금 R이 라지 R일 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서 BL을 없애고 AL이 남았죠. 이제 나머지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서 AL을 정확히 계산할 거예요. 구할 거예요. 구하려고 하니 시간이 다 돼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 감사합니다.